저는 67살 박정숙입니다. 40년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지도 벌써 10년째입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젠 제법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는 말보단 평화롭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하지만 전 이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심었죠. 땅을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흙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햇살이 상추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비추고 있었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상추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김치 몇 점. 혼자 먹는 밥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오전 10시엔 복지관에 갑니다. 거기서 노래를 배우죠. 저는 목소리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노래 부를 때만큼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세요. 정숙 선생님,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날은 복지관에서 나와 단골 카페로 향했어요. 친구 영자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영자는 저와 같은 또래지만 성격이 저랑은 정반대입니다. 시원시원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죠. 정수가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적응됐어? 영자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익숙해. 아침에 텃밭 돌보고 노래 배우고 이렇게 너랑 차도 마시고. 참 좋더라. 그럼 됐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아. 알았지? 영자는 늘 이런 식입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단호해지죠. 영자는 아들 부부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그래도 착한 편이니까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이면 꼭 찾아오고. 며느리 지연이도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나 민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이 목소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뭔가 부탁할 게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도 손이 많이 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로 향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일주일에 2~3번만. 아니면 매일이라도 괜찮고. 숨이 막혔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수야, 엄마도 요즘 복지관 다니고 그러는데. 엄마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근데 애들은 할머니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야. 유치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며칠 해볼게. 고마워 엄마. 진짜 엄마밖에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쁜 일인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랄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걸까? 내 평화가 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괜찮아. 애들 보는 거야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좀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제가 할게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주 준호와 지민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들 잘 있었어? 아이들을 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천천히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아이들을 돌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지관 노래 수업 시간을 놓쳤다는 걸. 핸드폰을 보니 선생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정숙 선생님 오늘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이 더 중요하니까. 저녁 6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애들 밥은 드셨어요? 응, 내가 김치볶음밥 해줬어. 아, 근데 어머니, 준호가 요즘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해서요. 다음엔 그냥 계란밥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지적이 먼저 나오다니.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다음엔 그렇게 할게.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거든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진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은 좀 쉬면 되니까. 그런데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와줄 수 있어? 지연이가 갑자기 회의가 생겼대. 민수야, 엄마도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응? 또 그 말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결국 영자한테 약속을 미뤘습니다. 영자는 화났어요. 당연하죠. 정수가 너 왜 그래? 네가 애 엄마야 애 할머니야? 미안해. 다음에 꼭 볼게. 다음은 무슨? 너 자식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정신 차려.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그날부터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돌봤죠.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 텃밭은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추는 시들어가고 토마토는 벌레가 먹었어요. 복지관도 못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쉬겠다고 했죠. 선생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장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장을 내가 내 목록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마트가 여기서 가까워요. 그렇게 장보기도 제일이 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길 숨이 찼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장을 봐오면 며느리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유기농 아니네요. 제가 유기농으로 사달라고 했잖아요. 아 미안. 내가 깜빡했어. 에휴 어쩔 수 없죠. 그냥 이거라도 먹어야죠.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핸드폰을 보니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박정숙님 정기검진 예약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검진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내일 예약 취소하고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세요. 언제로 변경하시겠어요? 일단 다음 달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내 건강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을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한 달 전만 해도 웃음이 가득했던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이 엉망이에요. 청소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재워주는 것까지? 네,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안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눈이 감겼다 떠졌다 반복했습니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냥 가셔도 됐는데. 애들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밥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상기된 얼굴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눈이 좀 시려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시린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걸까?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당화시켰습니다.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저희 부부가 좀 싸웠거든요. 어머니가 와서 좀 중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중재를? 내가? 네, 어머니 말씀은 민수 오빠가 잘 들으니까요. 제발요. 이게 뭔 소립니까? 부부 싸움까지 제가 해결해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아들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지연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어머니, 오빠가 요즘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요. 맨날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저는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말 들어보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엄마는 왜 맨날 지연이 편만 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회사 일이 얼마나 빡센데. 둘 사이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힘든 거 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결국 둘은 어색하게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제가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했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들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손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와요? 할머니도 집에서 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알아봐 주다니.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를 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할머니 얼굴이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내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나?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까지. 그날 밤 영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없고. 복지관에서도 안 보이고. 미안해. 요즘 손주들 돌보느라 바빠서. 정수가. 영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 그러다 너 자신 잃어버린다. 지금이라도 멈춰. 괜찮아. 가족인데 이 정도는 가족이라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야. 넌 내 인생이 있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그게 뭐였더라. 텃밭을 가꾸고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 그게 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희생이라고 가족의 의무라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평화는 온데간데 없었고 남은 건 피곤함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코트를 여며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진한 립스틱의 향수 냄새가 났죠.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은 어디 가니?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라서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친구는 만날 시간이 있다니. 지연아, 그럼 회사는? 오늘 반차 냈어요. 가끔은 쉬어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무릎이 또 아팠어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지연아, 그거 뭐니? 아, 옷 좀 샀어요. 세일한다길래. 쇼핑까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한테 애들 맡겨놓고 쇼핑을 하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 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야, 근데 말이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연이가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적응?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엄마, 제발요. 우리 진짜 힘들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또 그 말입니다. 엄마밖에 없다는 말.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젠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진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 게 고역이었죠.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무릎을 주물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내일 애들 유치원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못 가거든요. 어머니가 대신 가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아, 내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준호가 실망하겠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손주가 실망한다니.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유치원 행사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 할머니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무대에서 춤을 췄습니다. 귀엽더라고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떠들었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과 민수였어요. 둘 다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준호 행사 잘 봐주셨어요? 응, 잘했더라. 그나저나 어머니 내일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입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무릎도 아프고 몸이 많이 힘들어. 순간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화난 게 아니라 진짜 힘들다는 거야. 에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마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나도 사람이야. 매일 이렇게 할 순 없어.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답지 않게.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엄마답게? 그게 뭔데? 매일 너희 시중 드는 게 엄마답게 사는 거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기적. 그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한 달 넘게 희생하고 봉사한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나 집에 갈게.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진짜. 우리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네.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무릎은 욱신거렸고 가슴은 답답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영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가 왜? 무슨 일 있어? 영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이기적인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영자는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넌 전혀 이상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내가 너무 잘해줘서 사람들이 널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가족이라도 그래.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영자의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족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숙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네, 좀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한 달 만에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였는데 정말 제 이야기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영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좀 나아졌네. 그래. 아직도 마음은 무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엄마, 말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민수야, 사과는 고맙지만 이제 엄마는 못 해주겠어. 너희도 방법을 찾아봐.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킨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 달처럼 저도 제 빛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복지관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관심 없었는데 영자가 권유했거든요. 정수가 한번 가봐. 말하면 마음이 좀 나아진대. 내가 무슨 상담까지 받아. 그냥 가봐. 손해 볼 것도 없잖아. 결국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서윤이라는 40대 여자분이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처음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소윤 씨가 차를 따라주며 기다려줬어요.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저 요즘 가족 문제로 힘들어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손주 돌보기, 며느리의 부탁들, 무릎 통증, 그리고 거절했을 때의 차가운 반응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서윤 씨는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인데 거절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서윤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도움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서윤 씨는 경계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관계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 선을 지키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는 것. 선생님처럼 착한 분들이 더 힘들어요. 거절을 못해서 자신을 잃어버리죠.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고. 그 말이 자꾸 맴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잘못하지 않은 걸까? 다음 날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아파서요. 심장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수야, 엄마도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가야 해. 베이비시터 알아보는 게 어때? 베이비시터요? 그건 돈이 드는데. 그럼 지연이 친정에 부탁하든지.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도와주면 되는데. 민수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못 해줘. 미안하지만 너희가 해결해야 해.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변했어요.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변했어. 이제 엄마도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확실히 말한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정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거 방치하시면 큰일 나요. 관절이 많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물리치료 받으시고 상태 보고 수술 여부 결정해야 해요. 수술. 그 단어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했다니.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 돌보느라 자신을 놓치면 안 되죠. 그 말이 상담사 소윤 씨의 말과 겹쳤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돌보라고. 집에 돌아오는 길 텃밭에 들렀습니다. 한 달 넘게 방치된 텃밭은 엉망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상추는 다 시들었죠. 토마토는 벌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참았어요. 이 텃밭이 제 평화의 상징이었거든요. 다시 가꿔야 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니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니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텃밭을 가꾸는 이웃 김 선생님이었어요. 정숙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좀 바빴어요. 텃밭이 좀 엉망이 됐네요. 제가 가끔 물은 줬는데 잡초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 돌볼게요. 혼자 사시니 외롭진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혼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그날 저녁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상추였지만 맛있었어요. 제 손으로 키운 거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복지관에서 합창단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건데 손주 돌보느라 못했던 거예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첫 연습날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거니까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한 달 넘게 쓰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이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편안했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 트로트요. 사랑의 미로 같은 거. 아,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손주들 생각도 났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윤 상담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들만 사랑하느라 정작 저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죠. 아니, 보지 않았던 거겠죠.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겼거든요.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릎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언제 수술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아요. 더 늦으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무서웠습니다. 수술도 무섭고 혼자 회복해야 한다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야만 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죠. 영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 수술하게 됐어. 뭐? 무슨 수술? 무릎. 관절이 많이 상했대. 정수가. 내가 걱정했던 게 이거야. 그렇게 무리하더니. 영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술할 때 내가 같이 있어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무릎 수술하게 됐어. 2주 후야.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알았어요. 쾌유 빌게요. 짧고 차가운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머니 수술하신다고요? 응.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건 또 다른 올가미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영자가 도와주기로 했어. 아. 지연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가족끼리 이렇게 삐걱거리게.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수술 전날 집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도 비우고 먼지도 털고 한동안 집을 비울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무서웠거든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나. 다시는 못 걸으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알람이 울렸죠.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자가 아침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정수가 준비됐어? 응, 가자.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정수가 걱정 마. 잘 될 거야. 고마워 영자야. 병원에 도착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가운이 낯설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긴장이 됐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가족분은 안 오셨어요? 친구가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더니 까맣게 잠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주변이 희미했죠. 머리가 무겁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깨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병실로 옮겨졌을 때 영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일어났어? 수술 잘 됐대. 고마워. 영자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 그냥 쉬어. 영자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죠. 이렇게 누군가 제 곁에 있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못 찾아가서 미안해요. 일이 있어서.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병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아들 집일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생각해야죠.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무릎을 움직이는데 아팠어요. 비명이 나올 정도였죠. 선생님 아프시겠지만 참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굳어요. 네, 알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다시 걷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영자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정수가 당분간 내가 매일 올게.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영자야 고마워. 진짜로. 우리 사이에 뭐.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영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안심이 됐죠.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창밖을 보니 텃밭이 보였어요.
아직 엉망이지만 나중에 다시 가꿀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제 속도대로.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퇴원했다. 무릎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게 뿌듯하다. 이제 알았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였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많이 좋아졌어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죠. 느리긴 하지만요.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 연습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공연이 있어요. 복지관 축제에서요. 다들 준비 잘해 주세요. 공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무대에 서본 적 없는데 이제 서게 되다니.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노래를 불러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안정이 됐죠. 나를 잊지 말아요. 예전보다 훨씬 감정이 실렸습니다. 진심이 담겼거든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고를 받습니다. 어린이 영어 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40년 교사 생활이 떠올랐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요. 사무실로 가서 신청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교사 경력이 있으시네요. 딱 맞으시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있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경험이 더 중요하죠. 일주일 후부터 영어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6명 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었죠. 할머니 영어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에도 올게요. 할머니가 제일 잘 가르쳐 줘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텃밭에 들렀습니다. 잡초를 뽑고 새로 씨를 뿌렸죠.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었어요. 상추 씨앗을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씨앗처럼 제 새로운 삶도 자라나고 있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전데요. 어머니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그게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 준호랑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 또 예전처럼 될까 봐 두려웠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가긴 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는 할머니로 갈 거야. 애들 돌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주들 얼굴 보러 가는 거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고 안도했습니다. 제대로 말한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갔죠. 초인종을 누르니 손주들이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들 잘 있었어? 아이들을 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웠구나. 정말 많이.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엄마 오셨어요. 응. 지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했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아, 민수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거절을 안 한 거. 분명히 말하지 않은 거. 그래서 너희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 어머니. 근데 이젠 달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를 안 돕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돕고 싶은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가 베이비시터 구했어요. 이젠 엄마한테 부탁 안 할게요. 고마워. 그날 오후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제가 원할 때만 제 페이스대로. 피곤하면 쉬고 아이들도 이해해줬죠. 저녁 때 집에 가려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와줘요. 자주 와줘요. 그래, 할머니가 시간 되면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건강한 방식으로. 그날 밤 영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아들 집에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좋았어. 선을 지키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잘됐다, 정수가. 내가 제대로 길을 찾은 것 같아. 응,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 용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제 마음처럼. 며칠 후 복지관에서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했죠. 정숙 선생님, 솔로 파트 맡아주시겠어요? 저요? 제가 그렇게 잘하나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떨렸지만 수락했습니다.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노래를 불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공연 전날 긴장이 됐습니다. 잠도 잘 안 왔어요. 하지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공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수가 떨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고마워.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죠.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보니 영자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노래를 불렀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이 됐습니다. 감정이 실렸어요.
제 이야기를 노래하는 기분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도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손주 준호와 지민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할머니 노래 너무 좋았어요. 너희 어떻게 왔어? 뒤에서 민수와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공연한다고 해서 왔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와준 거예요. 고마워 와줘서.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공연이 끝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했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는 것 같아 좋아 보여요. 응, 이제 엄마 인생 살기로 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대에 섰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이었다. 떨렸지만 행복했다. 내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알았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텃밭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봤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젠 아무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었죠. 복지관 영어 교실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젠 10명이 넘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 아이들이 가고 나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 참 좋더라고요. 합창단도 계속 활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공연에 초대받았어요. 시청 문화센터에서요. 정숙 선생님 이번에도 솔로 부탁해요. 네, 기꺼이요. 이젠 무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어느 날 오후 손주 준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요즘엔 편지 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신기했죠.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노래 들으러 갈래요.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가 영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사랑해요. 준호 올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바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준호 편지 받았어. 아, 그거요. 준호가 혼자 쓰겠다고 해서요. 고마워. 할머니가 다음 주에 너희 집 갈게. 좋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요.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왔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스러웠죠. 거실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편지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감동했어. 진짜요? 저 할머니 노래 공연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 다음 공연 때 오렴. 할머니가 표 구해줄게. 와. 아이가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며느리 지연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잘 지내. 복지관도 다니고 영어 교실도 하고. 멋있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응, 나도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쪽으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오히려 저희끼리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죠.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손주들을 봤지만 제 선을 지켰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영자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일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한대. 서예 배우는 거 같이 할래? 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 같이 하자. 새로운 도전. 늘 설렙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주름은 여전히 있지만 눈빛이 달랐죠.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내가 너를 지켰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제 마음처럼 밝았죠. 침대에 누워 일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알겠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였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둘 다 할 수 있다. 선을 그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나를 존중하는 것. 이제야 그걸 배웠다. 일기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텃밭으로 향했죠.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도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구나.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들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들처럼 저도 자라고 있구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얼굴에 닿는 햇살이 포근했어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예 첫 수업 날이거든요. 영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가 왔어? 응, 같이 가자.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걷는 길. 참 좋았어요. 서예 교실에 들어가니 먹 냄새가 났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였죠. 오늘은 기본 핵을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붓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저도 붓을 들었어요. 낯설었지만 설렜죠. 먹을 찍어 종이에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잘하셨어요. 다음엔 더 나아질 거예요. 선생님이 격려해 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가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오랜만에 제대로 사는 기분이야.
다행이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걱정 많이 했어.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 내 힘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제 공간, 제 평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텃밭이 보였어요.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청 문화센터에서 온 문자였어요. 박정숙님 다음 달 공연 확정됐습니다. 리허설은 2주 후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무대에 서는 거예요. 이번엔 더 큰 무대에. 바로 합창단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공연 확정됐어요. 열심히 준비해요. 곧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기대돼요. 정숙 선생님 솔로 기대할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웠어요. 저녁을 먹고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불렀죠.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하지만 견뎠어요. 그리고 이겨냈죠. 이제는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평화를 위해선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운동하는 할아버지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옆 벤치에 앉은 여자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또래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저랬으니까요.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그 여자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진 않으시는데요.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해요.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여자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요즘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시면 좀 나아지실 수도 있어요. 여자분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들 내외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요. 매일 손주 봐달라고 하고 집안일도 시키고 거절하면 차갑게 대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혹시 거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절요? 그게 어떻게? 가족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도요? 네. 저도 똑같았어요. 아들 집에서 매일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고 제 건강은 망가지고 마음은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용기 내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죄책감도 들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알았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거였다는 걸. 여자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선을 그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선을 그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자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못했는데. 힘내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이 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합창단 단장님이었어요. 정숙 선생님 리허설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번엔 인터뷰도 하실 거예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나온대요. 인터뷰요? 제가요? 네, 선생님이 우리 합창단의 대표니까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인터뷰라니. 평생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하지만 곧 웃음이 났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리허설 날이 됐죠. 시청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객석이 300석이나 됐어요. 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멋지죠? 무대에 올라가 봤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떨렸지만 설렜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긴장해서 실수가 많았어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괜찮아요. 천천히 맞춰가면 돼요. 단장님이 격려해 줬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점점 나아졌어요.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더라고요. 제 솔로 파트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불렀죠. 나를 잊지 말아요. 그대 떠난 후에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화센터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전율이 느껴졌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단원들이 환호했어요. 정숙 선생님 정말 대박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기자분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정도 되는 여자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선생님. 경기일보 김수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자분이 녹음기를 켰어요. 선생님, 합창단을 시작하신 계기가 뭐예요? 제 삶을 되찾고 싶어서였어요. 되찾으시다니요? 한동안 제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저는 없어지더라고요. 기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용기를 냈죠. 거절하는 용기. 그리고 저를 위해 사는 용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죄책감도 들고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기자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 맞아요. 우리 세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이 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67살에 처음 무대에 섰잖아요. 늦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죠.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기사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핸드폰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영자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수가 내일 복지관에서 바자회 한대. 같이 가자. 재미있을 것 같아. 바로 답장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복지관 바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물건을 사고 팔며 즐거워했어요. 저도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책이랑 그릇 몇 개. 금방 팔렸어요. 이 그릇 예쁘네요. 얼마예요? 1,000원이요. 살게요. 물건이 팔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물건이 되는 거니까요. 바자회가 끝나고 수익금을 모았습니다.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 돈은 복지관 어르신들 점심 지원에 쓸 거예요. 좋은 일에 쓰이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며칠 후 손주 지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우리 지민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이번에 제가 학예회에서 춤춰요. 할머니 오실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꼭 갈게. 와, 진짜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주가 저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부담이 아니었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요. 학예회 날이 됐습니다. 유치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죠. 무대에 지민이가 나타났습니다. 공주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악이 시작되고 지민이가 춤을 췄습니다. 약간 틀리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 봤지.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손주 행사인데.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게요. 그래, 갈게.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강요가 아니라 초대였거든요.
이게 건강한 관계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텃밭에 들렀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하나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잘 자랐구나. 토마토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천천히 하지만 건강하게.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67세에 찾은 새로운 삶. 합창단 할머니의 용기. 제목이 좀 쑥스러웠지만 기사 내용은 좋았습니다. 제 얘기가 잘 정리돼 있었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온 전화였죠. 정수가 신문 봤어. 대박이다. 선생님 멋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낯설었거든요. 복지관에 갔더니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정숙 선생님 신문 스타 되셨네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복지재단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가 어르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강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제가요? 네, 선생님 경험담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강연이라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라니. 제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영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강연한대. 뭐? 강연? 대박이다. 떨려.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내 이야기만 하면 돼. 그게 제일 힘이 있어. 영자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강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원고를 준비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거울 보며 말하고 녹음도 해보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강연 전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강연하신다고 들었어요. 떨리긴 하지만 엄마 저희도 가도 돼요? 엄마 얘기 듣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와. 엄마가 표 남겨둘게. 고마워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연 당일 복지재단 강당에 갔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분들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떨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내 이야기만 하면 돼.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보니 영자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죠.
그리고 뒷자리에 아들 가족도 보였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67살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법을 배운 이야기요.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돌보던 일, 건강 악화, 거절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가족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존중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 같아서 울었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안아줬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들 가족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동이었어요. 고마워 와줘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손주들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 강아지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벅찼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강연 들은 분들한테서 온 거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오늘부터 제 삶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있구나 싶었죠. 다음 날 공연 최종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본 공연이거든요. 문화센터에 갔더니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완벽하게 해봅시다. 단장님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해봤어요. 몇 번 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제 솔로 파트도 잘 됐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완벽해요, 정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단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죠. 선생님들 일주일 후면 공연이에요. 떨리죠? 떨리긴 한데 기대돼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웃으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공연 때 입을 옷을 골라야 했거든요. 검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었죠.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죠. 우아해 보였어요.
이거 입자. 결정하고 옷을 걸어뒀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준비하고 어느새 공연 전날이 됐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떨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눈이 떴죠. 공연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텃밭에 들렀습니다. 식물들한테 말을 걸었어요. 오늘 할머니 큰 무대에서 잘할 수 있겠지? 식물들은 대답이 없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게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리허설이 4시에 있거든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전문 분장사가 와서 해줬어요. 어머 선생님, 정말 예쁘세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우아한 여인이 서 있었죠. 정말 멋있어요. 단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죠. 다들 완벽했어요. 6시가 됐습니다.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대 뒤에서 살짝 봤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더라고요. 와, 사람 진짜 많다. 떨려 죽겠어요. 다들 긴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7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소개했죠. 자, 이제 오복지관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이 보이지 않았죠. 단원들과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장님이 지휘봉을 들었어요.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이슬이었죠. 긴 밤 지새우고 우리 처음 만났죠.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전율이 느껴졌죠.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드디어 제 솔로 차례가 왔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주가 시작됐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나를 잊지 말아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그대 떠난 후에도 내 마음은 여기 있어요. 노래하는 동안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긴장도 두려움도 오직 노래만 남았어요. 눈을 감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실었죠. 제 인생을, 제 아픔을, 제 기쁨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요. 마지막 음을 길게 뽑았습니다. 여운이 문화센터에 퍼졌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환호성도 들렸어요. 브라보. 앙코르. 눈을 떴습니다. 객석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죠.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영자가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들 가족도 보였죠. 민수는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고 손주들은 뛰어오르며 환호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계속됐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단원들이 안아줬어요. 선생님 정말 대박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나머지 곡들도 마쳤습니다. 모두 완벽했어요. 피날레 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다 함께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힘찬 목소리들이 어우러졌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완벽하게 마쳤죠. 공연이 끝났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떨리더라고요. 분장실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감동이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멋있으셨어요. 울었어요. 손주들도 안겼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 노래 제일 좋았어요. 다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영자도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너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잘했어. 고마워 영자야. 둘이 안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품이 포근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인이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응, 엄마한테도 그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민수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배웅해 줬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희도 조심히 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좀 번졌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객석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공연 리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노년의 창가. 67세 할머니의 아름다운 독창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축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복지관에 갔더니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숙 선생님 어제 공연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유명해졌어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합창단 연습이 있었어요. 다들 여운에 젖어 있었죠.
우리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6개월 후래요. 벌써 기대돼요. 단원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습이 끝나고 복지관 상담실에 들렀습니다. 서윤 상담사를 만나러요. 선생님 공연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낸 거예요.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땐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빛이 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느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선생님의 삶을요.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 텃밭에 들렀습니다.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랐더라고요. 잘 자랐구나. 할머니도 너희처럼 잘 자라고 있어.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하지만 이겨냈어요. 상추를 몇 개 땄습니다. 저녁에 쌈밥을 해 먹으려고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문을 열었더니 영자였어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정수가 축하해. 내 성공을 축하하는 케이크야. 영자야 고마워. 둘이 케이크를 먹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가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알지?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인데. 아니야. 내 용기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실행했어.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영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래 평생.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영자가 간 후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게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대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초대였어요. 강요가 아니라. 이게 건강한 관계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기대된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있구나. 작지만 확실한 빛. 제 빛이에요. 침대에 누워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공연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계속된다. 이제 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매일 작은 선택들로, 작은 용기들로. 나이가 들어도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67년을 살아왔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까.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찾았으니까. 이제 안다. 진짜 평화는 여기 있다. 내 안에.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 소리가 좋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텃밭을 가꾸고 영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합창단 연습을 하겠죠.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하루. 왜냐하면 그게 제 선택이니까.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편안한 잠. 평화로운 잠. 꿈 속에서 저는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나를 잊지 말아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행복한 목소리.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호성도.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제 하루. 제가 만들어갈 하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정수가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67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